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 대선 후보로 확정됐지만 이낙연 후보가 아직 승복하지 않으면서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도 활발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민주당에서 송영길 대표와 함께 민주당 원로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을 이끌어 오신 원로 또 어르신들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선거에서 이기고 또 이 나라를 개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 주셨습니다. 대장동 관련 사업은 성남시 자료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일체 자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있으면 당연히 협조해 드릴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안 낸 거는 예를 들면 도지사의 휴가 일정을 내라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지방 사무에 관한 것이어서 국회는 아무런 감사 권한이 없습니다. 법을 만드는 분들이 법을 지켜야지 그 법을 어기면 안 되고요. 이거는 마치 분가한 자식 집에 가가지고 시아버지가 며느리 부엌 살림 뒤지는 것 같은 겁니다. 예, 분가한 자식 집에 가서 시아버지가 며느리 부엌 살림 뒤지는 것과 같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경기도청. 잠시 뒤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만 경기도청을 항의 방문을 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 여러분 보셨습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박문신 의원, 지금 관심은 민주당 당무위원회 지금 열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당무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결국은 승복할 것이냐,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무위원회가 네. 1시 반부터, 오후 1시 반부터 이제 열렸다고 지금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당무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대략 80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그다음에 17개 시도, 예. 각 위원장, 시도지사, 그리고 당 고위 당직자 이렇게 포함해서 한 8명 정도로 되는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대략 한 50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참석을 했다 그러고요. 당연히 이낙연 후보와 가까운 사람들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경론이 예상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송영길 대표가 임명한 당직자, 이 사람들이 당연직 당무위원이 된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당의 공식 대표다라고 공식 발표한 것, 이것을 그대로 추인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들고요. 오히려 관심사는 결정이 번복되느냐 하는 것보다는 당무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오면 네. 이낙연 후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이냐, 이 부분이 더 아마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한준호 의원, 송영길 대표가 경선이 끝나자마자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입니다라고 못을 박았는데 결국 당무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송영길 대표 나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절차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건 최고위원회에서 당무위에 위임을 받은 권한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네. 우선 이낙연 후보 캠프 측으로부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좀 지켜달라. 이에 대한 이의 제기도 있었고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피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만 방금 이제 박문진 논설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80여 명 정도 되는 당무위원들을 이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요청을 드려서 모으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빠르게 원팀을 구성해야 된다는 이 문제점을 안고 하루 만에 저희가 당무위를 구성을 했고 오늘 정확하게는 51분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차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당무위원회 결론은 송영길 대표가 이미 내렸던 결론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전해숙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 수용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말이죠. 이낙연 후보의 승복 연설이 있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절차적인 부분이란 말씀은 당무위의 결정이 최종적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서 함께 뛰었던 후보 입장에서는 입장을 내고 깨끗하게 승복을 하고 원팀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을 쌓는 거죠. 알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당무위원회에 들어가면서 아마 기자들을 만난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함께
민주당 원로들을 만났는데 이재명 후보와 어떤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당무위원회 결론은 어떻게 날 겁니까? 기자들의 관심은 아무래도 여기 있지 않았겠습니까? 들어보시죠. 후에 후보님하고는 따로 어떤 얘기 좀 주고받으신 거예요? 국감 준비 잘하시라고 그랬죠. 오늘 이낙연 후보님 측의 이의 제기를 충분히 잘 경청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여러 가지 항변, 또 이의 제기 내용을 잘 경청하고 서로 또 당의 입장이나 또 그 유권 해석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당무위원회가 그 당헌 당규 유권 해석의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논란의 소지가 모든 게 잘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이라도 승복하지 않는다면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당에서는 아니 그런 건 뭐 그런 시청자 여러분, 마스크가 쓴 상태여서 말이죠. 그리고 자막이 없어서 혹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뭐 정확하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대표는 오늘 이낙연 후보 측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것이다. 그리고 당무위원회가 최종적인 유권 해석을 내리게 될 것이다. 기자들이 이낙연 후보가 승복하지 않는다면 그랬더니 아니 뭐 그런 건 하고 아마 이낙연 후보가 승복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뉘앙스의 말 한마디를 남기고 송영길 대표가 당무위원회 회의실로 들어가는 장면 여러분 보셨습니다. 자,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 이런 경선 결과에 승복하느냐 안 하느냐. 승복의 역사도 있고 불복의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성철 교수가 기억하는 불복의 역사 어떤 장면이 좀 기억에 남을까요? 불복의 역사는 97년도 이인재 후보가 신한국당 경선에 나왔는데도 패배했지만 다시 그냥 탈당을 하고 다른 정당을 만들어서 이해창 후보와 보수 우파표를 갈라먹었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셨고 승복의 역사는 2007년도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후보가 치열하게 싸웠지만 박근혜 후보가 당시에 전당대회 날 감동적인 연설을 통해서 승복을 했고 다음번에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줬습니다. 승패는요. 결정이 되고 나면 승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치인의 올바른 태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오늘 아마도 이낙연 후보를 겨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정당사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경선 결과에 승복한 역사가 있다. 이 역사를 이낙연 후보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970년 7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후보는 1차 투표에서 이겼지만 결선 투표에서 김대중 후보가 이철승 후보와 연합해서 역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후보를 승복하고 김대중 후보 당선을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당장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안희정 후보가 경선 당사자인 문재인 후보 본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 뛰어주셨습니다. 속에 민주당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때부터 초석을 다져온 우리 존경하는 이낙연 후보님의 경륜들이 잘 반영되고 당에 대한 열정이 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시면 송영길 대표가 예로 든 1970년 신민당 경선 공교롭게 말이죠. 결선 투표로 가서 1차 투표에서 졌던 DJ가 YS에게 역전승을 거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 이야기를 보면서 이낙연 후보는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였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죠. 더더군다나 예. 같은 민주당, 예.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신민당이었습니다만은 같은 그 지금 민주당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낙연 후보에 대한 압박인 거죠. 자, 예, 경선 지금 화면에 말이죠. 네, 예, 네. 젊은 시절에 그렇죠. 당시 신민당 경선이 끝나고 승자 김대중 후보, 패자 김영삼 후보 웃으면서 악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두 전직 대통령이지만 저때 이미
앞으로 저 두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것이다. 아마 많은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계속 얘기 이어가 주시죠. 이른바 이제 40대 기술원 네. 시절의 그런 얘기죠. 김대중, 김영삼, 이철승 이 세 사람의 얘기인데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아마 대부분 이제 민주당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도 이제 경선 결과를 수용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뉘앙스로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까. 또 정책인 압박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그 이제 캠프에서 그런 얘기를 슬슬 이제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불복이 아니다. 이의 제기인 거고 우리가 한 정당한 이의 제기에 대해서 당이 민주적 절차를 밟아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당무위원회에서 계속 그 최종 결정이 나온다면은 그것은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쪽의 기류가 읽혀지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한준호 의원께서는 좀 말씀하시기가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낙연 후보가 오늘 승복 선언을 한다. 네. 그렇게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네. 혹시 후보 교체가 불가피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판단을 또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제가 매일 최고위를 들어가고 지금 이제 당 집행부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당에서는 그런 시나리오를 단 한 번도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를 제가 또 옆에서 직접 모셔본 입장에서 이낙연 하면 앞에 붙던 이미지가 신사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른 의원이나 몇몇 분으로 인해서 뭐 지금 현재 불거지고 있는 여러 문제로 인해서 후보 교체설 또는 뭐 구속설 이런 얘기들 내부적으로 이제 총질을 했었는데 저는 오늘 당무위의 결정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들어가고 원팀으로 구성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쨌든 간에 이낙연 후보 측의 이의 제기, 최종적인 유권 해석을 할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현재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성철 교수가 언급했습니다만 2007년 당시 한나라당 경선 아마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박근혜 후보가 아마 당원 투표에서는 이겼는데 여론조사에서 맞습니다. 뒤지면서 최종적으로 패배를 했고 그 표 격차도 크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박근혜 당시 후보가 경선 결과 발표 직전에 미리 측근으로부터 종이 메모를 받죠. 네. 이 경선 결과를 보고 자신이 졌다는 경선 결과 메모를 받는데 그걸 보고 씩 웃죠. 네. 그게 아마 많은 사람들 사이에 또 회자가 됐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있었던 박근혜 당시 후보의 승복 연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당원의 본분으로 돌아가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 백의종군하겠습니다. 경선 과정의 모든 일들 이제 잊어버립시다. 저와 함께 당의 화합에 노력하고 여러분의 그 열정을 정권 교체에 쏟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당시 활짝 웃는 이명박 후보가 박근혜 후보와 악수하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그 장면까지 봤는데 말이죠.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긴 합니다만 저 당시 박근혜 후보의 저 승복 연설 그것이 그 다음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었죠? 저 내용을 보고 많은 당원들이 감동을 했고 다음번에는 이명박을 지지했던 분들도 다음번에 우리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당시에 박근혜 캠프의 공보팀장을 하고 있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저 자신도 저 승복 연설을 보면서 되게 좀 울컥하고 상당히 좀 감동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저 연설로 인해서 반대 측인 이명박 후보 측의 당원들과 우리 측인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보수파 정권의 10년을 연 하나의 원동력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바로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이낙연 후보도 상당한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박문신 의원, 어떤 형태로든 오늘 당무의 결론이 나오면 이낙연 후보가 자신의 생각을 뭐 당원 또 국민에게 밝히겠죠.
승복 선언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뭐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복은 아니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서른 의원까지도 그런 비슷한 유사한 얘기를 오늘부터 좀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뭐 정성호 의원님 지금 최고위원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대략적으로 내부적으로 좀 조율된 것 같다, 정리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이낙연 지사의 승복 연설을 이끌어내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원팀으로 가는 그런 구상. 이게 지금 송영길 대표의 기본 구상이고 이재명 지사 캠프의 그 기본 뭐 희망사항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기본적인 수순은 일단 그렇게 지금 돌입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또 이낙연 후보를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함께 원팀을 이루어서 대선 승리를 위해 나아갑시다. 또 이렇게 부탁하지 않을까요? 네, 이제 만일 이제 당무위 결정 이후에 이낙연 후보의 그런 발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첫 번째는 두 분의 만남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현역 의원들과의 의총이 마련이 될 거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대통령과의 만남까지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통령과의 면담은 이미 이재명 후보가 요청했다는 네. 기사가 나왔고 청와대에서 그 협의를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그 부분 관련해서 또 야당이나 이런 데서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공정한 선거 중립에 위반되는 일 아니냐 뭐 이런 문제 의식인가요? 그런 문제의식도 있고 대장동 땅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여러 가지 의혹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수사를 하시라고 해놓고 그 당사자로 의심되는 이재명 지사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좀 뭔가 앞뒤가 맞는 거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검찰과 경찰에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부분은 수사하지 말아라라는 암묵적인 사인도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민주당의 경선을 보고 참 치열하게 잘 싸우셨는데 이번에 이낙연 후보 측이 승복을 하더라도 후유증은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을 넘는 발언들을 좀 하신 부분이 있다. 구속당할 거다라는 부분과 이재명 지사 나가면 우리 본선에서 대선에서 질 거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얘기를 들은 이재명 지사 측도 상처는 치유되더라도 흔적은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감내할 것이냐라는 것과 지금까지 이재명은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어라고 강하게 생각하고 주장했던 이낙연 후보 측은 그래 우리 원팀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정권 재창출로 우리 한 팀이 되자. 이렇게 겉으로는 할 수 있지만 마음속의 앙금은 본격적인 대선 본선이라든지 투표 날에 좀 영향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예, 70년 시민당 경선 이야기를 저희가 해드렸습니다만 제가 기억나는 건 김영삼 대통령이 저 때 나는 최선을 다해서 김대중 후보를 도왔는데 김대중 후보 측에서는 나를 철저하게 배제시켰다라고 나중에 또 불만을 토로했던 그 장면도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 관련해서 장성철 교수는 대단히 비판적인 의견을 지금 밝혀주셨는데 한준호 의원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또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그럼요.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저희 당 소속이시고 이거는 그냥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절차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바랬던 거는 후보가 나오고 나서 현재 대통령과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정권 연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지화시키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수사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특검에 대한 부분을 서는 건 것이지 이것이 수사를 어쨌든 멈춰라 이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그리고 저희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바는 대장동과 관련돼 있는 화천대유와 관련돼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쨌든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상호 주장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에서 좀 기소를 당한 것도 아니고 범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후보로서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라 이건 절차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반드시 이러한 그림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거를 정적 해석을 해서 굳이 그렇게 뭐 색안경을 끼고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면담 아마 협의해 나가겠다고 청와대가 밝힌 만큼 조만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만나는 장면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